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망언 파문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사당이 해당 한국당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해서 본격적인 제명 추진에 들어갔고요. 한국당은 오늘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서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와우 정령 원내 1, 2당의 원내 대변인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나오셨고요.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자,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이시라 요즘 뭐 이런저런 질문들 조금 곤혹스러우실 것도 같습니다. 당 공식 사과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 분위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뭐 분노하시는 분들도 있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도 했는데 그게 의원직 제명하고 바로 연결이 될 것이냐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글쎄 뭐 의원직 제명하고는 아직 좀 별개의 문제고 아직 그거는 뭐 국회에서 저희가 비밀 뭐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누가 어떤 투표를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먼저 좀 드릴 말씀이 이번 이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굉장히 부적절했다라는 데는 거의 동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그 공당의 제가 원내 대변인으로서도 그 5.18 우리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번에 그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그 광주 시민들과 또 5.18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우리 강병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원내 대변인과 또 우리 그 비대위원장 처음에 발언을 하셨는데 좀 약간은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사과를 하셨지만 뒤에 사족을 닮으로써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족을 닮으로써 그 진위가 그대로 전달되지 못한 그런 우를 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진심 어린 사과를 드렸는데 다 아시다시피 이 5.18에 대해서는 이미 YS 정부 때 모든 법적, 정치적 판단이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걸 5.18 민주화 운동으로 명칭도 됐고 법도 만들어졌고 거기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도 어떻게 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다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여야가 다 공감을 하고 국민들에 대한 어떤 공론도 그 당시에 형성이 됐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할 바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번에 그 의원님들께서 그 행사장에서 약간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고 또 해당 의원님들이 지금 다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여야가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제소를 했는데요. 이제 곧 내주에 그 윤리위원회가 아마 간사간 협의로 해서 열릴 건데 저는 이번에 그 차제에 지난번에 저희가 국회의원들 지금 몇 분을 또 윤리위에 제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다 아시다시피 뭐 부동산 투기나 또는 피감 기관에 대한 갑질 그리고 인사 전행 이런 등등등등 정말 국민들을 경악해 한 또 분노를 금치 못하게 한 이 손혜원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도 지금 윤리위에 제소가 된 상태고요. 또 자기 그 지인의 아는 사람을 그 성범죄자였는데요. 선처를 바란다고 이 재판 거래를 한 그런 또 우리 서영교 의원님도 지금 현재 제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윤리위가 열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열렸을 때 그간에 이제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모든 의원님들에 대해서 다 함께 이번에 한번 검토를 해서 적어도 이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정말 신뢰받지 못하는 집단으로 더 이상 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손혜원, 서영교 의원뿐만 아니고 지금 심재철 의원, 최고일 의원, 그렇죠. 김석희 의원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8명 다 같이 하자 이런 주장이신 그게 건가요? 맞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분위기에 물타기다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말씀드리기 위해 잠깐 좀 제가 하나 말씀드려보면은 이 김진태, 이종명, 김술래 이 세 의원들이 저는 사과를 했나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종명 의원은 여전히 이 북한군 개입설을 증명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광주시당을 방문해가지고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여전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과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것은 작년에 이미 행정법원에서 서울 판결을 내렸습니다. 개인정보 이 문제 때문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이미 판결까지 나 있는 사안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여전히 근본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부정 그리고 북한군이 개입했다라는 확신을 갖고서
이거는 광주 시민에 대한 모독, 유공자에 대한 모독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저는 모독 행위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중하게 다뤄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말씀하셨던 윤리 제소된 건에 대해서는 뭐 박명재 윤리위원장께서 오늘 아침 언론에서 잘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 같이 다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는 좀 물타기라고 뭐 빼고 싶지 않고요. 다 같이 다뤄져야 되는데 이제 사안의 경중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또 그리고 이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처럼 명백한 사안이 있고 네. 뭔가 더 조사를 해야 되고 입증이 더 필요한 사안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다 윤리위에서 차분하게 다 논의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지금 국민들이 국회 이 새 의원에 대해서 5.18 망언자들에 대해서 분노가 큰데요. 이런 사안은 또 그런 어떤 분노에 맞게끔 우리가 국회가 철저하게 조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윤리특위가 열렸다라고 했을 때 아까 15명 정도 최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 지금 거기에 일단 찬성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뭐 그것은 양심의 문제고 개인 의원의 문제니까 숫자 제가 얘기하기는 좀 거기에 이르다. 대해서는 네. 이런 조금 전에 이제 그래도 저희가 그 지탄받고 비난은 받아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에 관해서는 저희가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종명 의원님도 매우 송구하다고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고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다만 북한군 개입이나 유공자 명단 공개는 즉각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는 국회의원직에 물러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순례 의원님도 유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다만 유공자 선정 문제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여러 사람들이 하고 실질적으로 한 101명 정도, 100여 명이 이걸 뭐 소송 제기한 거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주로 그 지역의 분들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선정 과정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 소위 말하면 사입이 가짜 유공자가 있을 수 있으니 좀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당의 어떤 공감대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개인적인 의원님 따라 다르지만 네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당당한 거 아닙니까? 민주화 운동을 했잖아요. 네. 민주화 운동을 했으니까 숨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5.18 유공자로 이렇게 선정이 됐으면 당당히 공개를 해라라고 공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김진태 의원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김진태 의원님 어저께 워딩 뭐 다 나왔지만 네. 굉장히 그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했고 다만 명단 공개는 많은 그 분들이 피해자분들 중에서도 원하는 분이 많으니 명단 공개를 좀 하라 이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명단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재판부가 그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안 된다고 보훈처도 얘기를 했고 또 법원도 그 입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밸런싱 테스트라고 그러죠. 가치를 서로 비교 형량을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국민의 알 권리죠.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유공자이신지 그걸 한번 밝혀라. 당당하면 밝히고 당연히 독립유공자는 밝힙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그다음 5.18 유공자 등등 모든 부분, 그 어느 특정 부분이 아닌 거죠. 지금 독립유공자만 밝히고 돼 있죠. 있죠. 네, 그렇게 하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 개인정보 보호를 좀 더 우선시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안 하는 건데. 김정재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제 얘기 말씀을 들어보면 제 얘기 좀 끝까지. 결국은 이게 진심과 반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 결국 좀 옹호하시는 거 아니요, 아닙니까? 옹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 아직 끝나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시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그 민주화 운동을 한 건 당당합니다만 이 안에 보면은 사상자도 있고요, 행불자도 있고 또 투옥되신 분들도 있고 감금되신 분들, 뭐 훈방자 여러 가지 또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개인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또 그걸 더 중요시 여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호하자는 것이고 서로가 지금 주장하는 부분에 일부 의원들이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사과는 했습니다만 이 공개하는 것은 어떻게 했냐는 지금 제안을 하신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일단 5.18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이 끝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망언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를 했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법원에 결정이 있는데 법원에 결정이 있는데 이게 국가보훈처가 임의로 명단을 전체 공개를 할 수가 있나요?
할 수 없는 할 수가 것이죠. 없죠. 네, 이건 예, 할수 그런데도 없는데 이런 주장을 얘기를 한다는 한다는 것은 거는 기본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부정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진심 어린 사과였고 반성이었다 그러면은 네. 본인의 거취 문제도 지금 결단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망언자들이 오히려 한국당 전당대회에 당권을 주겠다고 당대표 후보로 나오고 네. 최고위원 후보로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이게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람들의 행태 그리고 조건을 다는 사과문을 보면서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망언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고 자신을 참여하고 있다고 볼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런 분들이 등장할 수 있는 한국당의 분위기 그리고 이렇게 옹호하는 얘기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한국당이 국민들에게 진심을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한국당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네네. 지금 네. 제가 질문 드린 게 준비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3개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한국 3분의 1 이상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답변하시는 건 좋은데요. 네. 주장하시는 것도 좋고 조금 그 말의 길이를 조금 줄여주시면 네, 네, 네. 조금 더 네. 컴팩트하게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딱 이렇게 두 줄로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좀 네. 하겠습니다. 민주화 운동은 네. 더 이상 논의할 수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 만큼 분명한 네. 민주주의 운동이었습니다. 다만 진심 어린 사과도 했었고요. 근데 지금 일각에서 그런 소위 말하면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거는 팩트 관계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또 하나 더 말씀드린 건 북한군 개입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야가 협의를 해서 이번에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 범위 안에 넣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정말 제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명 의원 얘기하시는 이번에 걸 법적으로 들어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승복력 있는 싶습니다. 검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승복력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예? 승복력 있는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북한군 개입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철저한 하라는 조사를 거죠. 해야 철저한 된다는 조사를 얘기겠죠. 철저한 그런데 조사를 하면 되는 것 이 같습니다. 북한군 개입설 같은 경우는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도 누차 얘기가 그래, 나왔던 그게 검증이 안 겁니다. 된 아니 겁니까? 39년 언제까지 동안 검증이 아니 돼요? 이거 39년 동안 6차례나 검증을 해서 이미 없다고 결론이 난 겁니다. 난 거잖아요. 그런데도 결론이- 불구하고 아니, 근데 결론이 왜 났는데 그게 저도 이상합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 왜 들어갔는지 아시잖아요. 아니, 저는 잘 한국당 의원들이 얼마나 주장을 아니 했습니까? 한국당 의원들이 그 주장한 바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한국당 의원들이 속기록을 다 주장했다라는- 보십시오. 왜 글쎄, 그러냐면요. 제가- 이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작년에 논의되던 이유가 기총소사, 헬기 기총소사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5.18 그 개헌군들에 의한 성폭력들이 밝혀짐에 따라서 이 부분을 진상규명하자고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저희 당이 요구를 할 때 북한군 개입설을 넣지 않으면 통과를 안 조건을 시켜준 겁니다. 걸었다는 거죠? 조건을 걸은 것이죠. 그거는 뭐 우리 그 김정일 부분은 의원님 잘 한번 알고 확인해 계시지 보시죠. 않습니까? 아니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한 거고. 아니, 확인해 확인이 보시죠. 필요한 거 아니에요. 확인이 명백한 필요한 거고. 사실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온적이었어요. 저희 당이 미온적이었는데 이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5가지가 들어갔지 네. 그걸 않습니까? 넣으면 조사 할 수 있다. 범위가. 어쨌든 그렇게 얘기한 아니 거 그래서 아니에요? 그걸 넣는다 그래서 합의가 그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중요한 오셔서 건- 이거는 팩트 체크를 한번 예, 하시죠. 팩트 체크 한번 하고요. 그 중요한 거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당사자들도 그랬고 벌써 6차례나 심지어는 개헌부에 있는 그 안에 당사자들조차도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라고 네. 이미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뭐 진상조사 이 범위에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더 이상은 정말 논란이 없도록 정말 철저하게 규명이 됐으면 한 번만 하는 더 거고. 하자. 네, 한 번만. 이번에는 이왕 들어갔으니까 뭐 의원님, 제가 넣은 거는 아니지만 아무튼 들어갔으니까 여야가 국회에서 이거는 뭐 통과를 시켰으니까 이 의원님 부분은 그런 말씀 자체가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 들어간 우리 건 어떻게 국민들을 합니까? 모독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저는 합니까?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이 법 개정안을 내셔야 됩니다. 책임지시고 그 북한군 개입설을 진상조사하자는 것을 뺀 그러면- 특별법을 아니, 발의를 하시는 게 국회에서 한국당이 반성하는 거죠. 아니 그 국회에서 그 본회의장에 왔을 때 반대를 그만 하셨어야죠. 잘못되었다고. 그렇지 근데 않으면 다 법을 통과를 안 찬성하셨잖아요. 시켜주는 게 한국당 아니 아닙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렇게 당당하시면 반대를 하셨어야죠. 그 저희 조건을 당에서는 반대를 많이 넣어가지고 했습니다. 법안을 합의해 주신 게 한국당입니다. 좀 그래서 그 진도를 좀 과정을 좀 나가겠습니다. 봐야 네. 되겠지만 네. 여하튼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네. 그대로 알겠습니다. 예, 분명히 이건 좀 정리가 된 부분은 자, 자유한국당 맞습니다. 차원에서도 지금 별도로 네. 당 중앙 윤리위원회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11시부터 열리는 거 맞죠? 네.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달라. 이게 이제 비대위의 요구 사항인데 오늘 내 결론이 날 수는 있겠습니까? 글쎄 오늘 안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될까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에 출마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김술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최고위원회 출마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번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혹시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정도의 수준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참 이게 애매하네요. 네. 이 개별 의원들의 행동을 참 저지하기 힘듭니다. 우리 손혜원 의원님이 마음대로 어디 가서 생방송하고 이래도 민주당의 어떤 의원님도 제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탈당하셨죠. 그러니까 스스로 탈당하시면은 그리고 그 뒤에 또 홍영표 대표께서 따라가서 이렇게 엄호해 주셨지만 여하튼 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 개별 의원들이 어떻게 하라라고 어떤 지시를 할 다 헌법 기관이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 저 징계 수위가 제명 또 탈당 권유가 있고요. 그다음 당원권 정지가 있고 그다음 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권 정지 이상이 되면은 피선거권이 이제 상실이 되고 출마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조만간 결정을 되도록이면 가급적 빠른 결정을 내려서 당내 혼란을 좀 최소화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자, 자유한국당에서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5.18을 모독한 것은 헌법 파괴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반을 일삼은 거거든요. 네. 저는 공당이라고 하면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 명확한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이 진정으로 정말 국민에게 사과한다면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보수의 생명력이다.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고요. 사과를 했으면 사족을 붙이지 말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족을 끊임없이 붙인다는 얘기는 그 사과의 진정성이 사라져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윤리위가 오늘 11시에 열린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당장 결론을 내려야죠. 우리 국민들의 64%가 이 5.18 망언자 3명에 대해 제명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적인 뜻을 한국당 지도부도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망언자들에게 당권에 도전하게 하고 최고위원회에 도전할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망언자들의 발언을 두둔하는 꼴이고요.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하자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윤리위에서 최고의 징계를 할 때만이 자유한국당이 이 5.18 망언자와의 절연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당시켜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는? 저는 출당 그 이상도 해야죠. 그리고 제명에도 적극 동참을 하셔야 되고. 네. 아까 조금 전에 그 의원님께서 의원 개개인의 행동을 어떻게 제어를 하겠느냐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김진태 의원이 광주를 찾아갔었습니다. 거기서 광주 시민들 5.18 단체 회원들 거세게 항의를 했는데 김진태 의원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것 같고요. 말씀하신 유공자 명단을 전체를 공개하라라고 요구를 거꾸로 하셨고 오늘도 보니까 청와대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셨습니다. 그때 팻말을 들고 있는데 여론 조작, 대선 무효, 문재인, 김정숙 특검하라 이런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걸 하는 건 약간 좀 방향을 좀 전환해 보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 아시겠지만 사실 아까 우리 강병원 의원님도 같은 정치를 하시니까 그건 아실 겁니다. 개별 의원들의 자기 나름의 행동, 가치, 생각, 신념을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맞지 않으면 본인이 어떤 때는 떠나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당사자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공당에서 이런 징계 윤리위에 회부가 돼서 판단을 할 때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국민 눈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객관적이고 또 합리적인 소위 말한 그게 우리 국민의 눈높이겠죠. 상식이 통하는 정당이라면 저는 이번에 상식에 맞춰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고요. 일단 김진태 의원님도 마찬가지신데 저희 사실 이번 김경수 여론 댓글 조작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당의 입장은 저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만 대선 불복 절대 아닙니다. 대선 불복 아닙니다. 그런데 대선 무효 편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님이 나가셔서 하시는 것까지 저희가 솔직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당의 당론은 아니다. 당론은 아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손혜원 의원님이 아무리 당에서 말려도 목포 찾아가서 목포 시민들이랑 얘기하고 오셔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 계속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탈당을 시켰잖아요. 아니 그래서요. 그러니까 탈당을 지금 저희도 오늘 네. 보통은 이렇게 윤리위를 열면은 자진 탈당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것도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당내에서 있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요. 제가 이 말씀 한 말씀 드려볼게요. 이제 개별 의원들의 자신들의 소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신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틀에서 좀 저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5.18 망언자들 세 분, 이분들은 이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한 겁니다. 국회의원은 당연히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할 책무가 있는 게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정부에서 다 확인했고 법을 5.18 특별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민주화운동으로 정의됐고 대법원에서도 판단했고 이 모든 것이 끝나서 민주화운동으로 되어 있고 국가기념일로 지정돼서 해마다 행사까지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부정한 것은 개별 의원의 소신이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명확히 하셔야죠. 그럼에도 김진태 불구하고, 의원의 네. 어제 오늘 행보 아까 여쭤봤으니까요. 그 김진태 의원의 행보가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뭐 노이즈 마케팅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뭔가 김진태 의원이 그렇게 5.18 망언들을 과감하게 던지는 것들 네. 하는 것은 그만큼의 한국당의 내에서도 먹힌다라는 생각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당권 주자로 나갔는데 이런 황당한 주장, 네. 국민을 모독하는 주장을 해도 뭔가 한국당 지지자 내에서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이 그만큼 있다라고 확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당권 후보 출마를 할 때 태극기 부대와 함께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뭐 아까 김경수 지사 판결 나왔을 때도 당장 대선 무효라고 주장을 했고 지금도 청와대 앞에서 이런 식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노이즈 마케팅을 넘어서 이 한국당의 정체성마저도 의심하게 하는 행태를 과감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한국당이 스스로 잘라내지 않는다라 그러면은 저는 김진태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당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을 의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기 지금 의원님께서 한 정치인의 행태를 가지고 한국당하고 너무 등치를 시키는 것 같아요. 김 의원님 그런- 말씀 듣고 이 주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짧게 좀 부분에 부탁드릴게요. 대해서는 제가 좀 유감을 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서영교 의원께서도 재판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재판 거래를 한 그 서영교 의원을 우리가 민주당을 재판 거래당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건 너무 과도한 등치고 그건 좀 그 부분은 너무 이 극단적으로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지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마케팅 같은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무명인 사람이 무조건 뭐 부고 빼고는 어떤 정치인, 어떤 뉴스는 다 좋다. 그래서 이건 노이즈 마케팅이 되지만 저는 부고 사실 빼고는, 이 네. 일정 정도로 알려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마케팅 같지는 않고 나름대로는 뭐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여기서 염두에 둬야 될 거는 강병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부분은 제가 동의를 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오로지 한 가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분들을 옹호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네. 적어도 우리가 국가 세금으로 국가 세금을 받는 보조금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 중에 분명히 부정수급자들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문제 제기를 해서 한번 밝혀보자고 하는 건 있을 수는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거는 가치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게 어느 게 더 중요하느냐. 소위 말해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세금을 어디다 썼는지 알 권리 이게 더 중요하느냐 아니면 개인정보를 더 보호하는 게 중요하느냐에 테스트에서 법원이 이쪽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서 합리적 판단을 해야지 무조건 하나만 옳고 하나만 그르다고 하는 주장은 남아있을 수 있다. 주장은 남아있을 수 이렇게 있으나 얘기하시는 그러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늘 일관되게 주장한 건 아까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5.18에 관한 판단은 끝났다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논의하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도 네. 이제 여지를 조금 남겨두셨는데 이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3분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원래는 반 정도 하고 반은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 3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마디씩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문희상 의장하고 여야 대표단이 지금 미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비건 대표도 워싱턴에서 만났는데 비건 대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12개 이상의 문제를 놓고 평양 실무 협상에서 논의를 했다. 그런데 논의만 했고 이견을 좁히는 건 다음 협상 때부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신호입니까? 아니면은 조금 삐걱거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네. 평양에 가서 그렇게 오래 있을 동안 상상도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12개 의제라는 걸 또 말씀하셨다는 것은 뭔가 더 할 얘기들, 구체적으로 풀어갈 얘기들을 진지하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또 이제 2차 그 비건과 김혁철의 만남이 또 예정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이 결과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또 그 장소를 또 베트남으로 좀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징성에서 봐서도 네. 미국과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작년에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좀 상징적인 의미의 이제 첫 만남이었다라면 이제는 뭔가 2차 북미 정상회담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뭐 구체적인 시작들이 되고
네. 이게 정말 입구가 되어서 종결에 가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 비핵화가 정착되기를 좀 네. 기원합니다. 비건의 말 중에서 김 의원님께는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남북 관계 발전을 반대하진 않지만 대북 제재의 틀 안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을 비건 또 했습니다. 그리고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도 오랜만에 FFVD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이 얘기를 한 거는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어떻게 보세요? 간접적으로 언급을 한 거죠. 네. 지금 소위 말하면 그 남북 관계, 북미 관계는 분명한 목표점이 있습니다. 북한은 경제 제재 완화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은 비핵화입니다. 이 두 개가 서로 지금 다른 방향을 보면서 평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표가 다르면서. 네. 그래서 지금 저 이번에 이 짧은 기간에 과연 아까 잘 되겠냐 이제 저는 굉장히 기간이 지금 너무 짧아서 과연 제대로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이 대북 제재 틀 안에서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남북 관계 발전은 좋으나 대북 제재 안의 틀 안에서 해라. 이 말은 함부로 남쪽이 먼저 앞서서 경제 제재 완화 이런 문제를 우리하고 상의 없이 하지 마라라는 걸 굉장히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고 공교롭게도 이날 네. 지금 우리 남측에 한 200여 명이 금강산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갔는데 또 같이 함께 간 그 카메라 같은 거는 아예 못 들어가게 했어요. 미국 이 말은 쪽에서 좀 문제 제기를 미국 쪽에서 했던데요? 문제 네. 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대북 제재 우리가 지금 경제 제재 틀 안에서 함께 행동을 해라. 보조를 맞춰라 그 말이고요. 또 네. 말한 게 그 비핵화 과정도 우리하고 함께 나가길 바란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보조를 맞춰라 그런 말이고요. 네. 속도 조절을 해서 소위 말하면 우리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뭔가 한미 동맹에 보이지 않는 금들이 좀 삐걱거림이 있다라는 걸 제가 간접적으로 느꼈고 FFID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면 그 CVID 우리 지금 네. 문재인 대통령은 CVID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마무리해 CVID에서 주십시오. 네. 많이 후퇴를 한 겁니다. 지금 미국이 FFVD 가요? FFID로. 예, 그래서 지금 많이 그 수위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핵화는 상당히 요원한 일이 아닌가. 북한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핵을 포기한다. 이건 상당히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서로 정상회담에 목표점이 대한 다르기 전망은 때문에. 두 당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 이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